12월 8일 종목 분석 영상 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불사조 유튜브의 대표 이정복입니다. 최근에 목이 좀 잠겨서 약간 좀 감기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오늘 좀 못 올릴 뻔 했는데 그래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지금 시나리오에는 좀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주요 종목들 점검을 한번 싹 해볼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시장의 이슈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 좋아요, 엄지, 댓글, 파이팅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입니다. 삼성전자, LG전자 여기까지는 문제 없습니다. 주요 종목 목표가는 이라는 주제예요. 주요 종목들, 또 시장 최근에 2350까지 빠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영상을 꾸준히 시청하셔야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다 이해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영상이 길다 보니까 띄엄띄엄 보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반복적으로 꼭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오늘 주요 종목들도 다 점검해 드릴 거고 불사조 멤버십 통해서 많은 분들 제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했거든요. 멤버십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아예 정말로 자세하게 얼마에 매수하고 AS하고 또 관심 종목 체킹 그리고 이 어떤 가격에 사야 되고 또 어떨 때 이 종목을 살 거며 시황이며 정말 자세하게 해드리고 있으니까 매일같이 라이브를 진행을 해요. 저는 대폭락장에 왔을 때도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거의 매일같이 멤버십 라이브를 여기 불사조 멤버십 카테고리 있으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만족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불사조 멤버십 되시면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꼼꼼하게 챙겨보실 수 있고 커뮤니티의 매수가 매도가 전 종목 정리 이렇게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모티콘도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여기 알, 반삐약이, 통통이 삐약이 여기 불사조 날개짓까지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멤버십 가입 꼭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러면 시작할 수 있게요. 오늘 옵션 만기였습니다. 옵션 만기에 대해서는 저는 항상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2700까지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정이 나온다. 조정이 나오게 됐을 경우에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 삼성전자 58,000원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매일같이 드렸어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외국인들이 환불 쪽은 오늘 많이 매도했지만 선물 쪽에서는 그래도 매수하면서 지수에 대해서는 그래도 보합 정도 유지하면서 마무리가 됐고 또 최근에 우리가 어떤 부분들이 주요 이슈냐면 환율도 안정적이라서 이 부분 보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이제 체킹이 들어가야 될 게 뭐가 있냐면 환율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아시아 증시 이제 매수 매력도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원자재 가격 폭락. 천연가스 최근에 정말 많이 떨어졌어요. 겨울 오면 천연가스 폭등한다고 했던 얘기들 쏙 들어갔죠. 망했습니다. 유가 폭락. 원자재 가격 폭락. CPI 높게 나올 일 없겠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분들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 내년이 아니고 지금 농협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금리 너무 10%짜리 적금 발행했더니 이거 취소하면 안 되냐고 이러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채권, 회사채 아주 잘 팔립니다. 얼마 전에 최저가의 채권 시장 안정화돼 가지고 한전채도 금리 내려버렸죠. 그리고 SK텔레콤 회사채는 아주 인기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럼 채권 시장 안정화됐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달러 약세될 수밖에 없어요.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하면 5%까지 올린다고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올해 증시가 3,300에서 2,100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지수 하방에 대해서는 저 2,100포인트는 전 저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2,500까지 오른 다음에 쉬어갈수까지 올랐으면 쉬어가는 거 당연합니다. 인버스 영상 보시면은 인버스 2X 기준으로 아니 3,200에서 3,300 갈 수 있다고 매일 이야기했어요. 매일
영상을 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야 또 다시 지수가, 인버스는 지수가 떨어지면 오르는 상품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인버스 같은 기준에서도, 자, 오늘 주요 종목, 아니,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뭐, 이게 뭐, 우리가 겁먹을 일이 뭐가 있어요. 이미 우리가 얼만큼 하락을 먹었는데. 뭐 이러죠? 그래서, 보면은, 아니요. 왜 안 될까요? 자, 보시면은 인버스 기준으로 이렇게 해야지 또 폭락한다는 사람들 나타나고 또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여기 우리나라 증시가 인버스가 이렇게 올라주면 제가 뭐죠? 3,200, 300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하면은 우리가 이만큼 폭락한 마디만큼 다시 이만큼 인버스가 폭락한 것만큼 다시 마디가 올라오면 반등을 해야 요만큼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버스는 2,400, 500 라인이 일단은 목표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코스피 지수로 2,700 언저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기준으로 2,700, 800 여기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코스닥 기준으로도 850, 900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매일 오르나요? 주식이? 코스닥은 지금 하나도 오르지 않았죠. 엄청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빠지면은. 우리 올해 1년 동안 코스닥 지수 1월 폭락, 6월 폭락, 9월 폭락 먹을 때 뭐 있었어요? 전쟁 났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딱 하나 변수가 있다면 핵전쟁이에요. 딱 하나 변수는 여기서 핵전쟁만 안 나면 요거는 제가 전제 조건으로 붙일게요. 요것만 안 나면 무조건 엄청난 큰 기회예요. 700을 왔다 갔다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얘기도 매일 말씀을 드렸어요. 700 아래 잠깐 오면 어때요? 우리가 지금 하락 먹은 게 20%씩 3번 먹었는데 반등도 안 했는데 코스피도 이렇게 폭락 먹고 그 경기 침체에 올해 미국 전쟁 나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안 하고 미친 듯이 자이언트 스텝 해가지고 이렇게 거의 작년 1월부터 대폭락 먹고 이제 2번 오르고 조금 쉬어가는 구간에서 대폭락 기다리는 게 아니라 상승 눌림목 코스피 박스권 이미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올랐을 때도 말씀드렸죠. 여기서도 말씀드렸어요. 떨어지면 고마워. 그리고 내려오더라도 60에서는 올 수 있다고 매일같이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여기서 팔아먹고 여기서 팔아먹고 밑에서 사고 지금 그럴 종목들이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지수에 대해서는 심지어 이번 달에 큰 기대를 또 월초에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여기 떨어지면 여기서 팔고 밑에 사고 아니 지금 코스피가 2년 동안 이렇게 폭락을 했습니다. 상승 추세 그려가는 121선 처음 탔잖아요. 코스피가 이 회색선 보이죠? 처음 탔죠? 121선을. 그럼 상승 추세 만들면서 다음 파동 2,700까지 가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서 CPI 지표 좋다고 나오면 여기서 우리가 저점이라고 같이 얘기했죠. 미국 CPI 안 좋게 나왔대 그 SQQQ 폭락한다고 매일 말씀드리고 그때 고점에서 반토막 났죠. 여기선 CPI 지표가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반짝 오르고 나서 내려오죠. 왜? 여기 사가지고 한번 팔아먹고 지금도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2350 뭐 살짝 밑에 갈지 안 갈지 모르겠는데 안 갈 수도 있어요. 이미 오늘 조정이 크게 안 갈 수도 있는데 가더라도 기회예요. 여기서 딱 하나 변수가 있죠. 어떤 변수? 대주주 양도세예요. 이게 10억하고 20억, 30억, 100억 정말 차이가 있거든요. 100억은 정말로 이거 한 5,000명인가 밖에 없대요. 한 종목 100억 갖고 있는 사람은. 근데 10억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20억, 30억만 해줘도 이거는 매우 크다고 보여지고 대주주 양도세는 금투세는 유예할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요게 오늘 내일 나올 거거든요, 결과가. 이제 뭐 내일까지 나오니까 그럼 한 뭐 합의를 하게 되면 50억에 한 해 만에 뭐 증권거래세 조금 낮추고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만약에 유예 안 하면은 내후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이게 2년 유예를 하게 되면 그때 이슈가 안 되는데 만약에 유예가 안 되면 내년에 실질적으로 세금을 내년에 내잖아요. 내년에 수익 내면 그때 가서 표심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금투세 유예는 확정적이고 대주주 양도세 금액만 변동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거 끝나면은 12월 달만 되면 우리가 왜 떨어져? 12월 달만 되면 떨어진다. 하도 팔아제끼는 거예요. 주식 한 조각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집어 던지는데 올라갈 리가 없겠죠. 이게 왜냐하면 대주주에 걸려들면은 지금 마이너스 10%여도 내년에 10% 먹으면은
내년에 심지어 본전에 팔고 다시 그 종목을 사가지고 먹어도 대주주예요. 그래서 이게 안 좋은 겁니다. 지금 마이너스라서 해당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내년에 심지어 그 종목을 본전에서 팔고 다시 수익을 내도 대주주에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수익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종목에 대해서는. 그래서 요게 항상 문제가 있어서 12월 달만 대만 꼬라박는 시장이 나왔었는데 요게 이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금투세는 해결이 됐어.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대주주 양도세 별표 치시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코스피는 박스권 그려가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그리고 최근에 엄청 많이 떨어진 게 또 대다수예요. 아시겠죠? 최근에 엄청 많이 떨어진 종목도 정말 많아요. 지수 오른 다음에. 그래서 코스닥이 하나도 안 올랐구나. 심지어 여기 코스닥이 떨어져도 엄청난 기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다시 이런 것만 안 오면 되죠? 이렇게 대폭 나가서 박스 막 깨고 내려가는 아까워 패턴 있죠? 전저점을 깰 때 거래량 없이 깨는 아까워 패턴이 되려면 여기는 쌍바닥이 진행이 돼야 돼요. 근데 여기는 다 이유가 있었죠. 1월달 나스닥 폭락, 여기 6월달 미국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안 하고 자이언트 스텝 연속 4번, 요거는 이제 그 여파, 환율 급등,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해결이 되고 있잖아요.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이때는 반등을 하더라도 해결이 안 됐고 지금은 해결이 되고 있고 5%까지 금리 올려도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미국이 못 버티고 금리를 내릴 가능성도 매우 높아요. 그렇게 금리 계속 올리면 미국채를 팔아서 안 됩니다. 우리나라도 달러 보유 늘었잖아요. 미국채 지금 미국채가 인기가 떨어지면 미국이 얼마나 부채가 많아요. 수출 경쟁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IRA 법안 같은 거를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코스닥은 여기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와도 여기서는 매도 자리가 아니라 매수 자리.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지금 하나도 안 오른 종목도 많아요. 안 토막, 세 토막, 네 토막 나고. 자, 여기서 내려오게 되면 2350. 자, 시간의 단위가를 한번 보면은 인버스가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였는데 시간에 좀 빠지네요. 나스닥 선물이 좀 오르는 영향도 있고 동시호가에 조금 들어올려줬어요. 하지만 어떤 부분 때문에 그랬는지 하나하나 체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한 종목씩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스닥 선물은 보합에서 약간 올라있는 상황. 오일이 이렇게 많이 폭락했다는 거는 오일 150불 간다는데 반토막 나게 생겼어요. 70불 깨면 반토막입니다. 60불 가면은. 천연가스. 그러니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올겨울 어떡할 건데 꼭 제 말씀 귀 기울여서 들어주세요. 우리가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어떻게 할까요? 유럽 올겨울 어떡할 건데 뭘 어떻게 해요? 가스비 쭉 다 해놓고 천연가스 폭락하는데 그거 우리 다 들었던 내용 아니에요. 그럼 내년 경기 침체 어떻게 하는데? 어떻게 하는? 똑같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같은 경우가 전쟁이 났는데 대착난조 같은 경우 심지어 고점에서 말씀드리고 쉬어간다고 말씀을 이미 드렸어요. 현대 두산인프라코어, 현대건설기계 이런 종목도 지금 보세요. 전쟁이 한창이고 한데 재건주가 오르는 거예요. 단 핵을 쓰면 얘기가 달라지니까 핵만 안 쓰면 무조건 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되셨죠? 러시아 이거 너무 간단하잖아요. 유럽 어떡할 건데 물가 12% 오르고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나라라 그랬죠. 물가 5%대 이젠 더 내려갈 거예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다행히 뭘 해줬어요? 우리나라 정부는 너무나 고맙게도 전기세를 안 올렸어요. 지금까지 너무 힘들 때. 그래서 물가가 5%대밖에 안 돼. 우유값도 이제서 조금 올리는 거지 힘들 때 안 올렸죠. 유럽은 어떻게 되는데? 근데 주가는 유럽은 왜 이럴까요? 이거 보이세요? 이거 주봉입니다. 미친 듯이 올랐어요. 내려갈 수 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만큼 올랐는데 안 내려가겠어요. 내려가도 기회지. 우리나라 증시는 그 대신 안 올랐고 아시아 증시 이제 안 올랐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회가 오는 거죠. 그러면 천연가스 때문에 유럽 망하는데 어떻게 주가 이렇게 오르냐는 거예요. 내년에 경기 침체로인데 우리나라 주식 어떻게 오르냐 입니다. 재건이 어떻게 오르겠어요. 전쟁이 한창인데. 그래서 저는 자원 관련주는 분명히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원전도 다 말씀드렸어요. 영상을 매일 보시면은 이 두산 에너비티 여기서 떨어질 때도 이 원전주도 제가 그래서 그때 말씀을 드렸었어요. 약간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좋아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LG전자부터 한번 볼게요.
우리 LG전자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되게 웃겨요. 기관들 지금 굉장히 많이 사고 있고 외국인 어제 털었지만 저는 LG전자 또 고마워 패턴이 또 나왔어요. LG전자 빠진 것도 아닙니다. 코스피 지수보다 덜 빠졌어요. 최근에 급등을 하고 나서 쉬어가는 구간이에요, LG전자. 그러면 LG전자가 바로 올라가서 막 13만원, 저는 12에서 13만원 이상을 도달을 할 거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LG전자를 12에서 13 라인이 도달이 되게 되면 바닥에서 80%, 그 이상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합니다. 뭐 15, 16도 가지 말라는 법 없겠죠. 하지만 그 가격 가서는 일단 약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씀을 안 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LG전자가 여기서도 고마워, 여기서 거래 어제 떨어졌지만 거래량이 오를 때보단 적었죠? 그럼 왜 떨어졌는지 한번 볼까요? LG전자가 그럼 이거 정말 망한 건지, 여기서 팔아야 되는 건지, 다시 이딴 밑단은 못 가는 건지. 저는 여기서 만약에 뭐 88,000원에서 9만원 라인에서는 신규로는 또 보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애플카 출시 LG 전장 계열사 잭팟 터트리나 지금 12월 8일 4시에 나온 기사예요. 자, 우리 LG전자 박수 한번 치고 수주 100조를 기록하고 있는 LG전자가 앞으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이 핵심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주식을 팔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 주식을 사야 되는 건지가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연도별로 보세요. 전장 쪽에 적자가 이렇게 많이 나다가 2021년에 1조 나다가 올해 흑자 났어요. 3분기까지 누적 2,000원. 이제 시작이죠. 야심작 애플카 출시 1년 지연됐지 안 한다는 거 아니거든요. 그게 지금 당장 우리가 뭐 내년 출시된다고 애플카가 그 전장 쪽에 하나의 양념 같은 재료일 뿐이에요. 그러면 자동차 야심작 애플카 출시가 가시화되면서 전장사업 투자하고 있는 LG그룹 계열사 실적이 탄력이 붙을 거다. 주가는 쓰레기 가격까지 떨어져 있는데 앞으로 탄력이 붙을 거라고 합니다. 실적이. 그쵸? 1년 연기했는데 주가 급락하지만 업계는 애플 이번 행보로 애플카 출시 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업계에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쵸? 아주 큰 악재였으면 마이너스 20% 갔겠죠. 최근에 올랐는데. 당초 애플이 2025년 목표로 했었는데 레벨 5단계 자율주행차로 단기간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년 연기하는 대신 일반차와 같이 운전과 페달을 포함하고 고속도로에서만 완전 자율주행 지원하는 정책의 변화를 준대요. 그래서 애플카 출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LG 계열사들이 구축하고 있는 전장 공급망 구축에도 청신호가 커진다. 너무 좋죠. L전자는 마그나 파워, e파워 트레인, ZKW 다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전장사업 확대하고 있고 L전자 전장은 9년 만에 흑자로. 이게 막 9년 동안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휴대폰 사업까지 접고 투자를 했어요. 물론 가전 쪽은 세계 1위지만 올해 경기가 안 좋아서 가전 쪽은 매출이 줄었지만 앞으로 전장이 떠오를 수 있는 애플카 관련주는 LG전자입니다. 그래서 LG 이노텍 한번 보세요. 그래서 고성능 자율주행 하이드리브 렌즈 2종을 개발하는 등 차량용 통신 모듈하고 차량용 모터 투자 확대하고 있대요. 그래서 전기차 자율주행차 미래의 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개화에 따라 전장 공급망 구축 경쟁이 붙이고 있다. 그래서 L전자, LG 이노텍 지분도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애플카 또 전기차 충전 안 하는 거 없습니다. 요 기사 보셨죠? 흔들릴 이유 없겠죠? 실적에 문제가 있나요? 아무 문제 없겠죠. 그래서 이런 걸 한번 본다면 LG전자에 대한 우리 연봉부터 체크하면은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럼 여기까지 떨어졌는데 이렇게 올랐을 때 살 수 없잖아요. 19만원, 18만원 아니잖아요. 지금 89,000원인데 월봉 보는 거예요. LG전자가 이 밑단으로 내려가게 되면 장사가 안 된다고 했으면 요 밑에 있었던 구간이 코로나 때 잠깐이에요. 요때는 휴대폰 쪽에서 적자 났을 때고 바로 올라서죠. 여기서 내려가면 장사가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담는 자리죠. 월봉 5월선 자리에서 마침 지수가 딱 여기까지 떨어진 거예요. 월봉 지금 지수 보세요. 5월선까지 떨어져 있고 LG전자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사실 너무 좋거든요. 만약에 이 종목을 싸게 매입할 분들한테 너무 좋은 거겠죠. 그쵸? 그래서 이 종목이 만약에 올라가서 다시 한번 이 윗단을 탈 경우에는 여기서 약간 시간은 끌 수도 있어요. 88,000원, 9만원에서. 그거는 내일에도 당장 회복할 수도 있고 그것까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LG전자가 이렇게 넓게 보니까
우리가 일생일대의 기회가 자주 오는 게 아니에요. 이럴 때 LG전자 기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얼마나 설레발 기사가 많은지.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애플카 조금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겠죠. 주가가 역대 최저점 라인, 심지어 전장 쪽 흑자했고 거래량 없이 신저가 여기 갔었던 부분들 9월달 폭락 가격에서 지난달 가장 세게 올라줬고 쉬어가는 구간이죠. 신규로 보실 분들은 이 가격 보시면 돼요. 88,000원, 9만원 보시고 이미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꾸준히 들고 가서 L전자로 우리가 큰 수익 목표로 하는 12, 13, 또 더 그 이상도 볼 수 있는 종목이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바닥에서 한 80% 정도 오르는 월봉 20월선 목표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LG이노텍도 사실은 저는 모아가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LG이노텍도 충분히. LG이노텍은 역사적인 고점을 찍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LG이노텍을 모아서 간다고 한다면 LG전자는 지금 적극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LG전자 급등기원 파이팅!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최저점 바닥에서 시작하는 종목 가지고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CJCGV 봐야죠. CJCGV 제가 최근에 정말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어요. 여기서 올라왔을 때 18,000원 여기 찍고 나서 5일선 타고 올라가고 있죠. 아바타 최대 수혜주로 대형주 중에 CJCGV 12,000원에서 지금 2만원 됐습니다. 24,000원 가면 바닥에선 더블을 치는 거죠. 그럼 월봉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럼 CJCGV가 이 윗단을 못 갈 이유가 있나? 숏커버링이 들어오게 되면은 의외로 여기서 지금 각도가 매우 가팔라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위로 달린다. 시간에 달리니까 한번 볼까요? 시간에 달리니까 2만원이 넘었어요. 아바타가 지금 난리라고 하거든요. 아바타 관련주 중에 MDS테크인가 오늘도 이 종목이 오늘 올라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아바타 관련주에 시간에 상을 때려버리네요. 이런 종목들은. 자, 근데 우리 CJCGV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신라젠 쇼커버 들어가서 완전히 새 답을 치고 내려왔죠. 자, 코오롱 티슈진 여기 오랫동안 거래 정지됐다가 시초가 더블 쳐서 시작해서 3배 오르고 떨어졌죠. 근데 CJCGV 올랐다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쇼커버가 들어오면 여기는 매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내가 여기서 갔다 떨어졌다가 하고 여기서 떨어져서 그러면 이 종목을 제가 뭐하러 얘기를 하겠어요. 최근에 거의 매일 얘기하고 있습니다. CJCGV가 22,000원의 기관들이 받아간 물량이 부담스럽죠. 기관들도 돈을 따려고 들어간 거예요. 채권을 이자 받으려고 한 게 채권도 너무 싸게 잘 발행했어요. 여기 CJCGV가 전환 그 채권 같은 경우도 스텝업 방식으로. 왜냐하면 지금은 그 금리로 되지를 않거든요. 원래 여기 27,000원에서 발행하려고 한 거기 때문에 의외로 강하게 급등해서 들어오게 된다면 만약에 급등해서 가게 된다면 기관들도 수익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좀 강한 급등을 좀 CJCGV 기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저께 리오프닝으로 말씀드린 흥국 FMB 요거 수급 좋죠? 수급 좋아요. 투신하고 상업펀드 들어오면서 리오프닝 요것도 굉장히 추세가 좋은 상황. 뭐 대현 이런 종목 떨어지지도 않아요. 보니까 리오프닝 종목 중에 떨어지는 종목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리오프닝은 뭐 제가 이제 자동차도 심지어 저는 리오프닝 주식이 해당되는 LV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떨어지지도 않아요. 최근에 이 밑에까지 떨어진 종목 스투르백백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도 한번 위로 쏘겠죠. 여기는 동남아 리오프닝 최대 수혜주입니다. 지금 여기 보실까요? 중국이 CJCGV 제가 말씀드리지만 방역이 완화가 됐어요. 영화관이 하루 만에 76억 벌었 난리 났습니다. 중국도 이제 리오프닝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리오프닝 관련주 봐야 되겠죠. 막상 중국이 대놓고 리오프닝 했다 그럴 때가 주가 가는 게 아니고 그 전에 먼저 오릅니다. 그래서 화장품주 이런 종목들이 오르는 거잖아요.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 안 하게 되면 우리는 대중국 쪽에 흑자가 날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대중국 쪽이 문을 닫아봐서 봉쇄해가지고 거기서도 적자가 좀 났던 부분들도 이제 최악은 지나가는 거. 심지어 천연가스하고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겨울철에 폭등 안 합니다. 지금 폭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여행 급증에 중국 리오프닝까지 웃음 짓는 카지노주. 자, 카지노주도 마찬가지. 롯데관광개발도 좋다 말씀드렸고 쭉 한번 볼까요? 자, 롯데관광개발. 여기도 지금 추세를 타고 있어요. 여기 21선 내려갈 때 볼 종목. 엔터주 디어유 말씀드렸죠. 흐름 좋죠.
아무 문제 없죠? 여기 내려오면 보는 거예요. 디어유는. 자, 이거 엄청 많이 떨어졌잖아요. 지금 보면은 10만원에서 2만원까지 실적 좋은데 이런 종목들. 파라다이스 엄청 이거보다 CJCGV가 더 올랐어요. 추세는 더 좋아 보이는데 CJCGV는 바닥주 폭등주기 때문에 거의 네이버 카카오 뭐라 그랬죠 제가? 카카오뱅크 여기서 다 팔아 제낀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쉬었다 또 오를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왜 그랬냐 하면 수급이 들어왔고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94,000원에서 15,000원이 카카오뱅크입니다. 그럼 21선이 올라온 자에서 한 번 더 여기서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또 조정 나올 수 있어요. 카카오페이도 마찬가지죠. 너무 빨라요. 한 번 오르면 떨어진다고 하는 게 아니라. 며칠 전 스트리밍에서 카카오페이를 말씀드렸는데 그때가 54,000원인데 그 다음날 즉시 이 종목이 65,000 18% 급등이 들어갔죠. 아, 그러면 카카오나 네이버보다 훨씬 더 가볍죠. 카카오페이가. 카카오보다. 카카오도 지금 아직 반등이 다는 안 들어갔어요. 근데 무겁습니다. 네이버하고. 네이버에 오히려 웹툰 관련주 이런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이쪽은. 근데 여기도 매도 타이밍 아니에요. 네이버, 카카오도. 다만 똑같이 떨어진 처지에서 올랐을 때 카카오페이는 대량 거래가 떴습니다. 카카오뱅크 떨어질 때 그동안 떨어질 때보다 오를 때 거래량이 떴어요. 그래서 눌림목 때 볼게 카카오페이 뱅크가 맞고 카카오 네이버는 떨어질 때 거래량이 더 많았기 때문에 반등은 같이 들어갈 수 있으나 그 폭은 더 적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게 핵심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의도가 그래서 코스맥스도 올랐었고 그럼 그동안 이제 물류 관련주 뭐 대한해운 이런 종목도 지금 기회가 되겠죠. HMM도 그때 말씀하면 급등했죠. 지금 이런 자리에서 빠지는 건 다 기회입니다. 이런 종목들. 이거 다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이런 물류 관련주. 코인 관련주 뭐 위믹스가 상폐된다고 해가지고 보시면은 죄송합니다. 구독, 좋아요, 엄지, 댓글, 파이팅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6개월 만에 위믹스 끝내 상장 폐지됐어요. 이거는 정말로 하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웬만하면 살려줄 텐데 이게 뭐 25,000원짜리 200원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상장을 유지를 시킬 텐데 그러니까 너무 큰 잘못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 다른 데선 거래하지만 우리나라 업비트나 이런 빗썸 아니면 거래량이 없어요. 그래서 국내에서 퇴출이 됐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상장 폐지는 그러니까 위메이드 코인 관련주를 위메이드는 지금 오늘 20%가 떨어졌는데 여기서 횡보할 때까지 제가 기다리라 그랬죠. 여기서 제가 떨어질 때 하는 거 아니라고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기다려라. 한 달 정도 횡보할 때까지. M2N이라든지 기존 분들은 못 팔잖아요. 저렇게 폭락을 해. M2N도 이렇게 폭락을 하죠. 다시 무슨 재료가 있으려면 횡보가 들어가고 다시 이렇게 한번 치고 올라가거든요. M2N도. 이런 걸 한번 기대해 본다면 위메이드도 뭐 신작이 성공한다든지 이런 걸 좀 기다려보는 게 맞지 지금 막 적극적으로 이 종목을 보기보다는 오히려 뭐 자이언트 스텝 요런 애들 덱스터 이런 종목들이 조정 나왔을 때 바로 보는 게 아니라 요런 종목들 코인 관련주는 하나투자증권 최고 종목이 있습니다. 하나도 안 올랐죠. 거래량도 없는데 여긴 연기금에서 세게 들어오더라고요. 하나투자증권 투신하고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럼 옵션 만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오늘 그랬다고 한다면 요런 가격에서 한번 위로 이렇게 강하게 쳤던 게 뭐죠? 아시아나 IDT 같은 종목들. 그러니까 올라면 한 이틀 만에 60%예요. 지금 사면은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NC소프트는 안 그랬나요? 바닥에서 아까워 패턴 이후에 쉬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잘 쉬지도 않아요. 50% 이상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주 안에서도 올라가는 애 있어요. M게임 같은 애들 눌림목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실적이 제일 좋은 게임주인데 최근에 거래량도 붙어주고 장대봉 세워놨죠. 적으면서 시청하세요. 눌림목을 한번 기다려 보셔라. 요런 거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CJ, CGV부터 해서 리오프닝, 뭐 화장품, 엔터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렸고 어쨌든 CJ, CGV가 시간에서조차 오르니까 대량 거래를 통해서 한번 강하게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자율주행은 제가 말씀드렸죠. 현대모비스 대형주 보시는 분들은 그냥 보시고 삼성전기 있죠? 이런 종목들 박스 하단에서 보시고 삼성전자는 이재용 회장 효과로 주가가 이만큼 올랐죠. 삼성전자 이렇게 올랐을 때 저는 사서 한 번도 바로 먹은 적이 없어요. 근데 120에서는 추세를 탔죠. 그리고 내려왔죠.
시장 조정했죠. 58,000원까지 빠질 수 있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고 58,000원이 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적극적으로 보시면 돼요. 여기서 팔고 끝내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한마디 더 파동을 노린다면 7만원 이상도 갈 수 있는, 그러면 바닥에서 40% 정도가 완성이 되거든요. 51,000원에서. 삼성전자가 월봉 20월선을 한번 가는 게, 이렇게 떨어지고 삼성전자 안 오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떨어진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떨어진 다음에 안 올랐던 적이 없죠. 이번엔 급락이에요. 왜? 전쟁이 났고, 원자력 폭등했고, 금리가 올랐고, 환율이 올랐고, 동남아 국가들 파산한 나라들 오래 나왔고, 유럽이 망한다는 얘기 나왔고, 그래서 이 가격 왔어요. 경기 침체가 오래 왔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58,000원 요 라인에서 꼭 보셔가지고 요번 파동 노릴 때 요런 걸 또 한번 노려보자고요. 제가 코스피 2,700~800을 가게 된다면은 거기 가면 이제 경기 침체 해결됐나, 올해 좋아지나, 환율 안정됐고, 뭐 이런 얘기 막 나와요. 이제 뭐 메모리 반도체 가격 뭐 하락 멈추나 이런 얘기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요런 파동이 나올 때까지는 삼성전자를 보셔도 됩니다. 사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서도 삼성전자 별로 안 좋게 얘기했으면 손절 다치고 없습니다. 2년을 모으면 뭐예요? 모을 필요가 없습니다. 2년 내내 모으다가 막판에 여기서 털고 5% 먹고 단타치고 1억 손절하고 1,000만원 갖고 단타칩니다. 삼성전자는 안 돼. 증시 떠날 거야. 요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요렇게 되면 안 되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떠나는 동학개미 얘기 나오죠. 세금 압박까지, 금투세 유예 이목 주목. 그러니까 금투세는 유예할 거예요. 예탁자금 떨어지고, 내년 폭락 대피하자, 채권시장 큰일 났다, 부동산 피해 큰일 났다, 천연가스 폭등한다, 천연가스 겨울에 폭등한다, 폭등 안 하죠, 폭락합니다. 미리부터 준비 다 했어요. 내년에 경기 침체 오는 거 오래 왔습니다. 일단 저는 내년 상반기를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대주주 양도세는 합의만 좀 해주면 이게 좀 타협되면 우리는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같이 떠나면 안 되잖아요. 2년 동안 고생하고 같이 떠나면 그게 될 리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이렇게 떨어질 때는 우리가 안 떠나다가, 코인도 이번에 떠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코인은 어떤 느낌이냐면 지긋지긋하다, 영원히 사기다 코인, 이런 이야기가 유독 많아요. 그래서 요번에는 떠나는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삼성전자가 이렇게 고점에서 폭락을 많이 한 상황에서 코스피 지수가 폭락한 지수하고 똑같죠. 아우, 이제 지긋지긋하다, 떠나야 되겠다. 같이 떠나면은 좋았던 기억이 없어요. 이때는 다 들어왔잖아요. 이젠 떠나고. 스마트 개미는 지금 코스피에 들어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어쨌든 인버스 기준으로 지금 보니까 동시호가의 삼성전자를 땡겨버렸어요. 요렇게 동시호가에 땡겨서 삼성전자가 지금 빠져있는 건데, LG전자도 동시호가에 조금 땡겨줬었거든요. 나스닥 선물은 문제가 없는 상황, 뭐 강보합 정도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삼성전자도 지금부터 쭉 보시고, 자율주행 관련주, 유니퀘스트 너무 좋아요. 이거보다 좋은 종목 찾기 어려워요. 그 정도로 실적 좋고,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는데 거래량이 없네요. 수급도 좋고. 그럼 요 가격에서 기다려서 이렇게 장대봉을 한번 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컨텐츠 관련주, 대원미디어 있죠? 깜박하고 말씀 안 드렸는데. 자, 요런 식으로 21선 아래 오면 요 자리에서 이렇게 한번 튈 수가 있어요. 제가 요 MS 오토텍도 정확하게 그렇게 됐거든요. 여기 내려와서 장중에 9% 급등을 했었거든요. 요거는 다시 21선 타는지 체크해야 되는데, 대원미디어가 요 21선 안에 내려오면은 지금 고점에 55,000에서 만원인데 실적이 좋아요. 안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건설주, 대우건설. 자,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되고 있어요. 이미 저는 멤버십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여기서도 말씀드렸어요. 5,000원 찍고 내려와도 4,500~600원 와도 상관없다고. 61선 왔어요. 신규로 보면 여기서 보면 되겠죠? 안 올랐죠, 하나도. 삼성 엔지니어링도 내려오고 다시 올라갈 때까지. 지금부터 분할로 보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빠지더라도 거기서 모아가면은 다시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선 제가 21선 깼을 때는 신규 매수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삼성 엔진은 정고점 돌파할 매력이 너무 많아요. 네옴시티뿐만 아니라 중동 수주, 대우건설, 현대건설도 최근에 좀 많이 빠졌죠. 조정 나왔죠. 지난달에 많이 오르고, DLENC,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는 이제 난리가 났었으니까 그건 좀 쉬어가는 타이밍 기다려보고,
나무가가 자율주행을 소개해놓고 나서 40%뭐 올라가는데 일주일 걸렸잖아요. 이게 주식이거든요. 121선 자리에서는 급등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M게임 보면서도 요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121선 자리 온 다음에 아까워했던 이후에 여기서 좋은 얘기 나오니까 이렇게 급등이 들어가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런 부분들도 이제 나오고 있으니까 오늘은 위믹스 상패 이야기부터 해서 또 우리가 최근에 어제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천연가스도 많이 떨어졌고 원자재 많이 떨어졌고 다음 달 미국 FMC 걱정할 일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FMC CPI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양도세만 해결되면 된다. 금투세만 해결되면 된다. 수급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또 하나 우리 그리고 이런 것도 하나도 안 올랐죠. 한국토지신탁 1,400원 근처 오면 제가 꼭 보라고 말씀드리는데 하나도 안 올랐어요. 이건 문제 없습니다. 부채가 거의 없어요. 3,100원에서 1,300원. 하나도 안 올랐죠. 이런 종목 안에서 급등 들어갑니다. 이런 종목 안에서 실적은 나오는데 한국토지신탁도 바닥에서 하나도 안 올랐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이런 것들도 바닥에서 이런 것도 손절할 때가 아니라 냅두고 있으면 한번 또 위로 쏘거든요. 이런 애들이. 이런 것도 한번 중점적으로 보세요. 그리고 지금 영상 너무 또 길어졌죠. 제가 목이 아파서 조금만 하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또 설명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엄지 지금 꼭 부탁드리면서 정말 꼼꼼하게 적어가면서 보시면서 큰 도움 됐다. 이런 파이팅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요 정도 얘기했으면 된 것 같아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멤버십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멤버십에서 관심 종목 싹 정리하고 이슈 주도주 싹 정리하고 매수가 매도가 싹 알려드리고 매일같이 라이브를 진행을 해요. 라이브 진행하고 나서 멤버십 여기 카테고리 들어오심이 있으니까 꼭 가입해서 한 달이라도 해보세요. 하루 4,000원이니까 저처럼 이렇게 매일 하는 라이브 일일이 다 커뮤니티 매수가 매도가 다 알려드리는 멤버십 없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계십니다. 꼭 영상을 띄엄띄엄 보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 가시기 전에 지금 까먹지 마시고 잊지 마시고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